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힘을 내지 네. 못했어요. 이번 달은 어떨까요? 이달도 조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9월 상반기 쪽에서는 조금 지루한 장세 좀 진행될 것 같고요. 9월 한 중순 정도나 돼야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변수들이 문제입니다. 네.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이 언제쯤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은 좀 출렁거리고 좀 답보 상태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9월 달 증시는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그 시발점이 될 걸 보고 있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길목을 잡고 새로운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좀 더 싸게 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기회를 한번 공략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단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내일장의 단서는요. 바로 내일장 단서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정은 기회다라고 네.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지수가 2,7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종목들이 급격하게 안 오르거든요. 조금씩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났었고, 앞으로 시장의 재반등에 나서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나올 때도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가랑비옷듯이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시각을 조금 멀리 보고서 지금 9월이니까 뭐 10월에서 12월 정도까지 보시고서 완만하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길목을 잡고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낙폭이 크다 보니까 뭐 조정은 기회다라는 말들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드렸을 겁니다. 미국 증시보다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결국 미국 증시도 지금은 답보 상태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승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겁니다. 다만 강한 하방 경직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 보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쉽지 않은 그런 장세들. 결국엔 반도체 중심의 어떤 강력한 반등장도 쉽지 않다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조했듯이 1차 레이스가 나올 때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죠. 한국 경제가 좋아서 지수가 3,200선까지 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듯이 앞으로 시장이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장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그 상승장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했듯이 지금 이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은 바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이 뭐 10억이나 50억이나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50억 정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 증시의 2차 전지를 이끌어가는 호재가 될 거로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9월 달에 국회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반등장이 우리가 서서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주사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도 수혜주로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원전주들, 단기적인 등락 개지 말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관련들도 최근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양원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동차 관련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고 오늘 조정 양상을 깊었던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그 차트, 코스피 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현재 국내 증시 보시더라도 강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반등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의 증거 시절 보시게 되면 강하게 올라갔다 지수 3,000선 위에까지 올라가는 강도 높은 반등이 나타났죠. 코로나 때 폭등이 났었고 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3,000선 초반까지 왔고요. 바닥과 그리고 강하게 3,000선 상향 돌파 후에 횡보세가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자상 최고점대 물량을 소화해내는 그 과정이 최근 여기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데 과거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올라간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에 주가는 중장기 재반등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바로 조정은 기회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볼 준비를 할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나 짙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전주들의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고 지금 횡보세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대응한다라고 판단하면 하시면 안 되고 길게 보고 매집을 해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까지 대시세를 기록했던 전력기 관련주라든가 내지는 방산주들처럼 원전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원전 발주와 관련해서도 미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 원전 발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반등세가 보다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 오르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지지만 길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주가 반등 여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물량을 잡아놓고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원전주들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필요하겠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대장주인 만큼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직전 저점은 깨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밀릴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그러한 중장기 대응 전략이 충분히 필요한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멀리 보고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예요. 네. 오늘 낙폭이 컸는데 오늘이 또 기회일까요? 내일 기회로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증권주들을 키움증권 말씀드렸고 이제 대신증권도 그쵸? 말씀드렸고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한국금융지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증권주들은 정부의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증권주에서도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은 정말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가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나 저평가됐고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큰 종목인 걸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증권주가 다시 갈 때 역시 이제 대장주로서 업종 대표로서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정부의 이제 3차 그 상법 개정안이 9월 달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9월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윤곽이 좀 드러날 거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입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죠. 정부 여당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겠고 일단 12개월 선행 PBR 자체가 이제 4.9배 정도, PBR 자체가 이제 0.7배 정도로서 여전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증권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하는 기업이 바로 그렇게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세가 장기간에 거쳐서 나타났듯이 증권주들도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언급드렸듯이 당장의 강력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매집을 해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였는데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단기 1차 상승에 따른 충분한 하락 주정과 함께 눌림목 주정 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 보시게 되면 직전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갔다가 다시 한번 음봉이 형성됩니다만 거래량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더 진행되고 있죠. 약간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주가가 중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만약에 양봉이 좀 크게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재상승 가능성도 큽니다. 1차 상승 때 보시더라도 완만하게 계단 상승이 진행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완만하게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중장기 관점에서 보조력과 함께 저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가 12만 8,500원 하단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목표가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국금융지주 가지고 오셨고요. 계단식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뭔지 내일의 공략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네. 오늘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밀리고 있죠. 일단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올랐다가 단기 조정이 약간 나오는가 싶더니 LNF 때문에 네. 주가주 낙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뭐 밀려봐야 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는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뭐 직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충분하게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거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달 말 이제 미국 당국의 IRA법 폐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일간지에서는 지금 IRA법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이제 내년까지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공제 기준이 뭐 인도 시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인도 시점에서 계약 시점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9월 달 이전에 자동차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인도하는 시점이 내년이라도 내년에 그냥 새 공제를 받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약간 딜레이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폭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2차전지 전반에 걸친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의 하락은 제가 보기엔 나올 만한 악재는 충분히 나온 상태고요. 나올 만한 악재보다는 앞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가는 이 구간이 또 한번 2차전지에 매집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목표가 얼마까지 바라보실까요? 자, 목표가 이제 또 고점 잡아봐야 되겠죠. 네. 현재 주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차 상승 후에 제가 200일평선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고 땡큐 하면서 저가 매수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거기까지 밀렸습니다. 충분하게 밀렸고 과도하게 밀렸다는 얘기고 200일평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00일평선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을 주고 2차 반등에 나서기 때문에 2차 반등 때는 좀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전지는 나올 만한 때는 정말 다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에서 주식을 잡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34만 9천 원 정도, 시초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 3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2차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 통해서 주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도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답답해요. 제 무료 방송은 그 부분, 바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분들 긁어드린 건데
조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장이 재반등이 났을 때 시장 전면에 부각되어있는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방금 약간 말씀하셨던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를 선두해서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원전주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분석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엠뱅골드 그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엠뱅골드 한교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에도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 9월 수익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